아니 왜 키고 있어 이거?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평소에 그냥 솔직히 다 그냥 나가봐봐. 솔직하게 네 원래대로 한번 보러와봐. 그냥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저 찍으면 안 되죠 왜 지금 왜 아니, 찍으면? 그냥 나중에 네 비포 한번 보라고. 솔직하게 네 원래대로 그냥 뜻이 의식하지 말고. 의식하다 웃기거든. 완전 이로. 그 와중에도 포켓몬 보러 하는 일이 있다. 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로켓 떴다고 했다고? 오늘 그 개만이 뭐죠? 갑자기 이상하지 얘들아. 근육 되게 이렇지 말이죠. 자 여기 네가 원래 백명씩 진짜 보세요. 좋아했는데. 자 우리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색 알아요? 오 11일째다. 아 드디어 제가 잘 아는 고전 시가 쪽 나왔습니다. 고전 시가 쪽을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은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11일째. 자 그래서 미리 무럭무럭 풀어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중간거 고전소설 안 할 수도 있어요. 고전소설을 이제 대충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 잡지 않았나요? 현대소설은 너무 많이 해서 토 나오고 그래서 4일째 5일째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해야 된대요. 오케이,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하자. 아, 기억 니은 나중에 해석하자. 가의 안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나에서는 어떻게 뭐예요? 구현되고 있을지. 나중에 풀어보면 되겠죠? 자, 해석을 해봅시다. 향가와 시조는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전승 과정에 초점을 두고 두 갈래의 영향관계를 설명한다. 향가가 있고 시조가 있는데 그 두 개는 뭐예요? 형식적인 측면이래요. 자, 시조부터 갑시다. 시조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설중에 식구체 향가에서 비롯되었다. 아, 시조는 식구체 향가에서 비롯되었대요. 초창기에는 사구체가 있었대요. 그리고 과도기는 8구체인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19체를 10개의 구가 있겠죠. 10개의 구가 있는 체인데 향가 중에서 정제된 형식으로 본다. 19체는 되게 4구, 4구, 2구예요.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 몸 죽어, 늙어 죽어, 뭐 이 몸이 죽어 이렇게 하는 말은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라 이렇게 하면 좀 이건 아닌데 이 몸이 늙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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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뭐예요? 세 개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한다? 여기 이런 거 있죠. 평생에 일이 없어 산수간에 논이다가 강호에 님자되니 세상에 일다니지라 어타타 강상푸거리 기버신가 하노라 이렇게 뭐예요? 원, 투, 세 개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세 개의 문장에 사구, 사구, 이구. 사구는 왜 구냐면 사구는 평생에 일이 없어 산수간에 논이다가 1, 2, 3, 4 사구예요. 강호에 임자되니 세상일 다 니제로나 니제라 1, 2, 3, 4 어떻다 강산푸월이 기버신가 하노라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이게 사음보거든요. 설명하다 보니까 사음보를 설명해버렸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조라고 합니다. 나중에 설명 나올 겁니다. 내가 배경지식을 잠깐 설명해봤어요. 사구, 사구, 이구 사구, 사구, 이구의 형태로 시상을 전개하다가 낙구에는 주제를 제시해서 뭐다? 시상을 마무리하니까 낙구는 어떤 구겠어요? 맨 마지막 부분이겠죠. 마지막에는 주제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는 후대 평시조가 정제된 틀을 갖추는 데 영향을 끼쳤는데 낙구의 감탄사 마지막 낙구가 뭐겠어요? 대충 유추해보면 마지막 구겠죠. 마지막에 뭘 넣어준다? 감탄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의 종장의 첫 구에 나타내는 감탄사에 영향을 미쳤다. 향가의 감탄사와 향가에 있어서의 감탄사와 시조 종장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감탄사는 앞에 나올 내용을 정서적으로 포인트는 뭐예요? 어쨌든 정서적으로 고양시키거나 환기시켜서 노래의 내용을 완결하는 효과가 포인트입니다. 뭐가? 감탄사가요. 향가든 시조든 감탄사는 정서적으로 고양시키거나 환기시켜서 노래 내용을 완성한다예요.
포인트는 낙구의 주제를 제시해서 마무리한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탄사도 중요하고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죠. 이러한 전승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된다? 형성된 시조가 오늘날까지 창작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간결한 형식. 포인트는 간결한 형식에서 기인했다죠. 이러한 형식적인 형식적인 특징은 뭐예요? 두드러지 나타나서 각장 사음보의 정형성. 아까 사음보는 평생에 일이 없어 산수관을 노리다가 강호에 님다되니 세상의 사지제로나 어떻다 가상부분이 기버신가 하구나. 네 개를 준 게 사음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됐대? 파괴가 됐대요. 나중에는 언제? 조선 후기에는 파괴가 돼서 시조의 뭐예요? 정형성이 파괴되고 장형화가 이루어졌대요. 길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설시조라는 거예요. 장형화는 길어진 거예요. 이제 원래는 딱딱딱딱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블라블라 원래 다 외우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딱딱 뭐예요? 사음보를 이루다가 조선 후기에는 형성이 파괴되어서 왜요? 장형화 길어져서 사설시조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왜 조선 시기에는 이게 파괴됐냐? 조선 후기에는 양반들이 몰락하고 이제 막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난리나고 막 우리가 사회가 어지러웠기 때문이에요. 향가와 시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와 내용과 달리 내용적인 측면에서 영향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10세기 말 무렵까지 창작됐던 향가는 현재까지 가사가 정해지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향가는 옛날 건 거야. 향가는 현재 가사가 전달되는 게 25수에 불과하고 25개밖에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위험과 대구 화상이 가능했다는 향가집도 현재 전해지지 않아서 불교적 신한식으로 바탕을 한 것도 많지만 근데 내용이 뭐예요? 추모, 축사, 안민, 영군 다양하대요. 반면 고려 말에 발생해서 조선시대에 들어온 본격적으로 유성한 시조는 뭐예요? 형식 때문에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면서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갈래로 자리 잡았고요. 이 시기의 시조의 주제는 유교적 이념과 자연에 대한 동경, 포인트는 2개, 유교 이념, 자연 동경. 이게 조선 사대부들의 이상. 조선 후기는 파괴됐다 했죠. 조선 후기는 파괴됐다는 걸 추측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학의 대두로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경향에서 벗어났다. 파괴됐죠. 그래서 다양한 현실적인 삶을 표현하고자 나타난 게 사설시조입니다. 앞에 사설시조라고 얘기했죠. 사설시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임금은 아버지요. 임금은 아버지래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사랑하실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를 신하가 임금을 사랑한다는 거겠죠. 백성은 뭐다? 어린 아이래요. 비유적 표현이네요.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를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겠죠. 꾸물꾸물거리면서 사는 백성들, 이들을 먹여 다스리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죠. 근데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고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짐을 알 거라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감탄사겠죠. 이걸 느껴야 됩니다. 감탄사. 이게 아으라고 그렇지. 옛날에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대신에 예전에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임금답게 신하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아이들은 아이답게 산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주제까지 제시됐죠. 이거는 감탄사,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주제까지 깔끔하죠. 평생에 일이 없어. 적으세요. 백수. 할 일이 없으니까 백수라서 산수는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노니다가는 놀다가. 평생에 일이 없어 백수가 돼서 산수간에 자연에서 놀다가. 강호도 자연입니다. 산수도 자연이고 강호도 자연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될 그 단어입니다. 강호에 뭐예요? 강호에 자연에 님자되니.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 되겠죠. 세상일 다 니제라.
니제라가 이절합니다. 니제라는 왜 이절하냐면 제가 여기서 연결돼서 넘어간 겁니다. 원래는 니에라에서 제가 위로 올라간 겁니다. 더 적어보세요. 니에라에서 옛날에 뭐예요? 요즘은 니은이 이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니은이 이음으로 맞으면서 it이에요. 옛날에는 니은으로 표시했어요. it. 그래서 it,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이네. 니제라에서 지읒이 넘어간 거였고 연음이 된 거였고 니제라 이서라 니지 뭐예요? 이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초성이. 그래서 강호의 임자가 됐으니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하려고 했는데 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임자가 됐다는 거는 뭐예요? 강호의 내가 임자가 됐다,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일이 없어. 백수가 돼서. 그럼 예전에는 뭐 하고 있었겠어요? 무슨 군이니까 벼슬 하고 있었겠죠. 벼슬을 하다가 이제 뭐예요? 일이 없었다는 건 벼슬에서 물러났겠죠. 그래서 산수간에 놀이다가는 자연에 들어가가지고 놀고 있다가 자연에서 임자되니 자연의 주인이 되니 이제 세상 일을 다 어떻게 해라? 잊어라. 어찌됐든 강산풍월 적으세요. 자연. 다 자연이에요. 산수, 자연, 강호, 자연, 강산풍월, 자연이에요. 자연이 뭐다? 이제 벗인가 하노라. 주제는 뭐겠어요? 뭐에서?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서 뭐다? 노는 즐거움. 게 주제겠죠.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서 노는 즐거움. 벼슬에서 물러나 잊어달라 했죠? 자연에서 뭐하고 있어요? 벗이죠. 놀고 있으니까 즐겁겠죠.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일치 불일치입니다. 영어로 치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는 현재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작품, 지금 뭐예요? 25개밖에 안 전해진다 했죠. 그러니까 더 많은 작품이 있었을 것이다. 좋죠. 사구체는 앞에서 뭐라 했어요? 사구체는 여기 내용에서 뭐라 했냐면 처음에 초기에 사구체, 과도기 8구체, 나머지 19체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사구체였겠다. 초기에는 사구체였다. 좋죠. 찾아야 됩니다. 향과와 달리 시조는 지금까지도 작품 창작이 계속되고 있다. 시조는 지금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다. 찾아주세요. 저도 찾는 거죠. 찾아주세요. 있었죠? 여기 있다. 시조가 오늘날까지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3번 여기입니다. 오늘날까지 창작될 수 있었다 해서 3번이 날아가는 겁니다. 시조의 형식미는 조선 전기의 미의식 아까 나왔어요.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갈게요. 시조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관념적인 내용 삐비삐비삐비. 실학을 아는 사람은 관념적이라 했을 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실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였어요? 아까 여기가 이게 4번입니다. 뭐라고? 후기는 실학의 대두로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경향에서 벗어났다. 5번 답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어가 쉽지 않나요? 솔직히 고3 국어가 어렵지 고1, 2 국어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찾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고1, 2는 좀 쉬워요. 고3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답은 몇 번이에요? 내용을 담으려는 게 아니라 벗어나려고 했다가 답입니다. 그리고 실학은 뭐예요? 관념적인 내용과 정반대 개념입니다. 기초 상식입니다. 관념적인 내용을 담은 게 뭐니까? 성리학입니다.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 성리학과 실학이 vs입니다. 기초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약에 내가 이거를 먼저 읽고 풀 때 시조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관념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 나는 이미 답을 5번 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 실학은 실험적이고 서양의 의식을 받은 게 실학인데 관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성리학인데 완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알 수 있어요. 배경지식입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해보자.
나에서 4구, 4구, 2구의 형태는 다에서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의 뭐에다 영향을 준 거겠고 나에서 4구, 4구, 2구인지 볼까요? 4구, 4구, 2구 4 2, 5 이게 4, 4, 2입니다. 직이네. 자, 힘들어요? 히터 채워줄까? 시현이 졸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지개 이렇게 폈어. 이걸 왜 보고 있어요? 기지개를 이렇게. 무슨 남자들은 이렇게 해서 몸 돌리는데 김치현은 또 그렇게 하면 뒤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응. 이게 4사입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초장, 중장, 종장 세 개로 나눴다는 거죠. 이게 초장, 여기가 초중, 종이 할 때 종이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장할 때 종은 원래 끝, 초중, 종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향가와 시조에 대한 개념까지 외우고 가는 거예요. 복습할 때 외워버리세요. 시조는 뭐예요? 맨 첫 줄이 초장, 두 번째 줄이 중장, 초기 할 때 중기 할 때 종은 종이, 마지막 종장입니다. 얘가 종장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내용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사고. 아니에요. 그건 당구고요. 네. 종장에는 앞에서 뭐 있어요? 첫 구에 뭐가 나타난다 했어요? 감탄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감탄사입니다. 또 종장은 뭐를? 이게 바로 정서적으로 고양시키거나 환기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답니다. 자, 가를 바탕으로. 그래서 1번 442는 초중종으로 영향을 줬겠다. 나쁘지 않죠? 나의 아까 이게 감탄사라 했죠? 이게 어떻다 방금 설명했죠? 그래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탄사예요. 어떻다 감탄사입니다. 다의 사음보의 율격은 나에서 사구가 반복되는 형태의 영향을 받은 것이겠군. 맞을까요? 틀릴까요? 3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향가와 시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어를 할 때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저한테 손을 들어주세요. 난 알겠다. 손. 혹시 우리 어머니 가장 모범생처럼 생긴 사람에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범생처럼 생긴 누구예요? 예은아 한번 해볼까? 네? 예은이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자음보랑 사고는 다르잖아요. 왜요? 자음보는 4개씩 끊는 거고 네. 사고는 모르겠어요. 와우. 약간 퀴즈식 답인데요? 자, 방금 1번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1번에서 뭐라 했어요? 4, 4, 2는 어디에 추장, 중장, 종장 영향을 줬죠? 4, 4, 2는 이거를 세로로 끊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4, 4, 2예요. 그게 영향이 어디 줬냐면 한 줄, 두 줄, 세 줄 해줬어요. 근데 사음보는 뭐예요? 그 안에서도 평생에 일이 없어 산수간에 논이다가 초장에 있는 내용을 끊었다는 거죠. 사음보는. 그러니까 세로로 끊는 게 4, 4이고 그게 뭐예요? 초장, 중장, 종장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사음보는 뭘까요? 사음보는 그 각 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음보와 사구가 반복되는 것, 사구가 반복된다는 건 뭐에 영향을 줬어요? 앞에 말했던 이 사구는 초장, 중장에는 영향을 줬어도 그 안에서 끊기는 사음보에는 영향을 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어디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 442가 19체가 어디에 그 변화가 각 장의 사음보에 대해서 영향을 여기가 사음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종장의 주제가 제시됐다는 것. 다의 종장에서 청풍명월이 귀 버신가 하노라라는 부분이 뭐예요? 9구와 19에서 주제와 동일한 방식이고 너무 좋죠? 여기서도 제가 아까 전에 이게 마지막 주제전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여기도 강상품월이 귀 버신가 하노라 마지막 부분에서 뭐예요? 시조는 향가는 항상 주제가 등장한다는 점 좋고요. 나다는 모두 뭐예요? 각각의 갈래의 대표적인 형식이고는 앞에 여기서 어디 부분에서 여기서 각각의 대표적인 형식이었다. 맨 앞에 있었는데 여기 맨 앞에 대표적인 형식이었다.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3번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기역은 뭐예요? 기역은 임금, 아버지고 림자는 임자, 주인입니다. 주인. 자연의 적과요. 자연의 니은은 주인이고 기역은 임금, 아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뭐예요? 백성을 그리워하고 있고 니은은 벗을 그리워하고 있다. 와우. 답은 1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기역. 기역은 임금은 이 땅에 있고 이 땅을 또 먼저 볼까요? 이 땅.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땅은 뭐예요? 뭐 조선시대겠죠? 조선 아니면 뭐 고려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야기니까 조선이니까 조선에 임금은 조선에 있고 맞죠? 이 땅 위에 있어. 이 땅을 버린다. 이 땅을 버릴 수 없잖아. 임금이 이 땅을 버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임금은 이 땅 위에 있고 니은은 산수가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자연이라 했죠? 그러니까 자연의 주인이니까 자연 안에 있다.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죠. 다시 산수
청풍명월 이런 거 싹 다 자연의 뜻입니다. 고전시가 어휘입니다.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안민. 안민이라는 단어가 나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보기를 통해서 가르치니까 우리는 보기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임금 신하 백성이 자신의 봉군을 행하면 나라는 태평하다를 보았을 때 A에서 C를 보았을 때 국가를 가족의 확장된 형태, 아버지, 어머니, 어린아이, 가족의 확장된 형태 너무 좋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잘 먹여 다스리는 일이 아버지 어머니가 잘하는 게 통치의 근본이 있고 너무 좋죠? D는 뭐예요? 자신의 봉분을 행하자라는 건 뭐예요? B와 C에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당부하네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뭐예요? 봉분을 행하세요. 와우, 당부한다. 너무 좋죠? 말도 안 돼요. 다음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누가 당부해야 돼요? 오히려 B와 C가 A에게 얘에게 당부한다면 나쁘지 않겠죠? 또는 누가 A가 누구에게 BC에게 이게 맞겠죠? 그래서 민심을 중시하는 것도 좋고 뭐예요? 이에 도달하는 방법은 D를 통해서 도달한다. 너무 좋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는 2번에 3번이었습니다. 하면서 5번이 숨어있네. 5번 갈게요.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하는 걸 적절한 것은 가의 내용은 아까 전에 향가와 시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고 보기는 낭원군의 시조는 조선시대 왕족의 정치 참여를 금지시켰어요. 아까 낭원군이 뭐라고 했어요? 백수가 됐죠. 왜? 왕족이 정치를 참여하지 못하게 했거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을 자연과 버타는 모습으로 읊었다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를 감상해야 돼요. 자, 우리는 다를 감상해 봅시다.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평생의 일.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습은 없었죠. 그러니까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을 읊었지 벗어나려고 노력했다가 틀린 거예요. 벗어나려는 노력은 보기에도 없어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으로 도피를 했지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틀렸어요. 정치적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정치적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인 한계가 생겨서 벗어나려면 뭐 파벌을 만들던가 속세에서 싸워야겠죠. 근데 그거를 산수관의 논의다가로 해소 못했어요. 그냥 산수관의 논의다가는 뭐예요? 이 지금 표출했던 심성 엄청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속세로 벗어나서 자연에게 도망간 거지 해소를 못했어요. 왕족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호에 임자되니 강호에 임자된 건 뭐한 거라고요? 숲속으로 도피했어요. 왜? 정치 참여가 금지됐으니까 정치를 참여 못하니까 어디로? 능력을 표출 못하니까 숲으로 도망갔지. 심정을 읊은 거지. 강호의 임자로 의지를 표출한 거 아니에요. 왕족이기 때문에 현실양처에 참여할 수 없는 체념 너무 좋죠? 체념을 어떻다라는 감탄사에 집약했다. 찾아야죠. 감탄사에 집약했다. 어디에서? 시조 종장의 감탄사 어떻다에서 정서적으로 고야하거나 환기시켜서 뭐예요? 이거를 했다. 너무 좋죠?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럼 5번은 왜 틀렸어요, 여러분? 5번은 왜 틀렸습니까? 시은아, 다는 왜 안 돼? 5번도 되잖아. 자연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강상풍어를 버타자 맞잖아요. 자연과 버타자 맞는데요. 서풍명월이 강상풍월이 자연인데 벗이 맞잖아. 강상풍어를 버타자 자연과 버타자 이거나 맞잖아. 왜 틀렸어요 5번?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잖아. 왜 자연과 함께 하고자 했는데요? 자연에서 즐기는 즐거움이 제가 주제라 했잖아.
희지야 자는 거 아니지? 맞잖아. 뭔데? 일단은 강사는 무언을 보시라는 게 아. 어? 그쵸. 대체 잘 모르겠어요? 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자지 않았어. 안 잤어요? 네. 안 사람. 엄청 중요한 실제 포인트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단은 이 5번에 집중하면 5번은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5번은) 가만 반영한 겁니다. 나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5번은 보기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에서는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해라는 말은 가와 보기가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5번은 가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했다는 건 가와 보기의 내용이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겁니다. 그럼 4번은 어디에? 왕족이기 때문에 현치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체념의 정서를 보기를 바탕으로 했고요. 어떻다에 집약한 거는 가를 바탕으로 들어갔죠. 가와 보기가 바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5번이 틀린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틀린 겁니다. 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네. 이해돼요, 시연이? 아니요. 안 되죠? 다 넘어갈래 했죠? 아니에요? 다시.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산품어를 법하는 것에 들어가는 건 다 내용을 맞아요. 여기에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다를 감상한 건 맞는데 5번은 가와 보기 내용이 둘 다 없습니다. 태양이한테 먼저 물어보지 말고 희지한테 물어봤으면 이제는 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타겟을 잘못 잡았어. 그러니까 태양이가 아니요 하니까 채연이도 이제서야 아니요 했는데 희재가 예! 했으면 채연아 맞지? 하면 예! 하고 같이 넘어갔을 텐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보기에도 있지 않아요? 네? 보기에도 응.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 보기의 포인트는 속세. 뭐예요? 속세에서 벗어나 요거 때문에 이걸 모습으로 읊은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자연과 벗하는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이 심정을 표출할 수 없던 심정을 읊은 거예요. 심정을 읊은 거지 자연과 벗하는 모습이라 보기를 볼 수 없습니다. 보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을 읊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게 무조건 답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가에서 나오는 시조와 향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5번의 내용에는 1도 없습니다. 즉 가와 보기를 모두 둘 다 5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오로지 그냥 이거는 뭐다? 그냥 심플하게 다만 감상한 겁니다. 가도 없고 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이제 이해되죠? 네모? 되나요? 안 되나요? 네모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건 네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고 뭐 대충 이제 그렇게 가겠다. 물어볼 거 틀린 거 아니에요? 제 얘기네. 가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가실이. 내가 사랑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가실입니다. 자, 6번부터 우리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시간입니다. 자, 윗글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기의 자료를 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자. 가자. 가시리는 사문보입니다. 기본 율격으로 하여서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음악적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후렴구를 반복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부당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뭐예요? 온대사 한. 이것도 체념의 한입니다. 이별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소극적인 화자의 태도가 담겨있다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읽어봅시다. 7번. 작가가 윗글을 쓰고 시간이 흐른 뒤에 보기의 작품을 썼다고 가정할 때 두 작품을 비교하자. 나중에 비교합시다. 윗글에서 나타난 화자의 태도 살펴봅시다. 윗글에서 뭐예요? 뭐다? 시적 상황을 보기의 노래로 가져 새로운 사설 시도되네요. 우리 아까 사설 시도 배웠죠? 사설 시도에 대해서 읊어보세요. 시작. 원래 맨 앞에 앉은 사람이 지금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사설 시도 시작. 아까 배웠잖아요. 집중을 안 했나요? 근데 사설 시조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언제? 정형화된 네, 정형화된 걸 어떻게 하고? 정형한 개를 파괴하고 뭐가 됐어요? 장형화가 됐죠. 나도 같이 읽고 너도 같이 읽었는데 나는 왜 다 기억하고 너는 왜 기억 못하죠? 선생님이 이거 수업하기 위해서 예습한 것도 아닌데 나는 분명히 같이 읽었는데 니는 기억 못하고 나는 기억하잖아요. 두뇌의 차일까요? 집중력의 차일까요? 설명해보세요. 이거 같이 읽었잖아요. 나는 기억하는데 니는 왜 기억을 못하죠? 배경지식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쉽게 외우는데 채연이는 이런 내용을 1도 모르니까 채연이는 이게 빨리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럼 채연이가 왜 1도 모르냐면 이런 향가, 시조 같은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나요? 안 배우나요? 안 배워요? 사실 요거가 문제입니다. 1학년 때 배워야 돼요. 문학에서 기본적으로 향가, 시조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안 배웠나요? 학교에서 뭘 가르쳐줬다고요? 어? 네? 고전문학 안 배웠어? 네. 2학년 때 배워요? 몰라요? 고전문학 1학년 때 안 배워요? 배웠나요? 수업 안 거. 와우! 지기네. 와우, 장영화가 된 겁니다. 언제? 조선 후기에 사설 시조가 흥행을 한 겁니다. 정형화를 탈피하고 장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설 시조입니다. 넘어갈게요. 벌써 끝났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이 있고 나는 왜 연아 한숨 쉬었어? 아니. 채연이도. 자, 갑시다. 가실이 있고 나는 버리고, 일단 나는 뭐 했다? 버렸어요. 날 버리고 가셨습니까? 밑에 보니까 나는은 뭐예요? 특별한 의미가 없이 음악적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실이 있고 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왜 가십니까? 예요. 그리고 위증들과 태평시대는 뭘까요? 예은아? 그래서 뭘 다 몰라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음악적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음악적 효과를 높여주려고 후렴구를 반복했다. 이게 바로 위증질과 태평시대입니다. 왜요, 희재야? 태평사대. 태평성대네. 네. 이 후렴구를 반복한 겁니다. 위증질과 태평성대. 네. 내가 태평시대라 했나요? 네. 자, 이겁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날더러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이거예요. 나보고 어찌 살라고 보십니까? 잡사와 두어리만은 잠시 잡아 보겠지만은 잡사와가 잡아예요. 잡아 두겠습니까만은 잡아 두고 싶지만 이거예요. 잡아 두고 싶지만 선하면이 서운하면이에요. 밑에 있나? 서운하면. 여기도 있네. 붙잡아 두고 싶지만 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아니 올까봐 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와, 요즘 국어는 이런 거 다 알려줘.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때 이런 거 안 줬는데 많이 좋아졌다잉. 이런 거 다 주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잡사와 두어리만은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서러운님, 집에 다 주네. 서러운님을, 우리 때 진짜 안 줬어요. 하나 또. 서러운님을 보냅니다.
제발 가듯이 돌아오시옵소서 이거예요. 동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상입니다. 여기서 남자가 잘 보세요. 여자를 버립니다. 남자는 여자를 버립니다. 이거 구조도 저랑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버립니다. 근데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붙잡고는 싶지만 근데 또 이 남자가 붙잡아 두다가 서운해버리면 안 올까봐 서운할 수도 있어서 뭐라고 했어? 뭐예요? 아니 올까봐 뭐예요?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발 집에서 뭐예요? 망부석처럼 서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제발 가듯이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와 주세요 제발. 이 내용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개처럼 버리고 갔어요. 개 같은 새끼. 근데 여자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안 이룰 수 있으니까 보냅니다. 제발 가듯이 돌아와 주세요. 하면서 접시에다가 물 뜨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오늘 안 오면 내일 오겠지. 내일 안 오면 모레 오겠지. 한 달 뒤에 오겠지. 밥도 안 먹고 굶고. 이게 이겁니다. 그게 유명한 설화 뭐 있습니까? 망부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망부석이 되어서 어떤 스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인이 엄청 곱게 딱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짝 건드렸더니 제가 됐더라. 그게 또 망부석 설화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다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수천 년이 지나서도 그 여자의 한이 맺혀서 안 지워지다가 스님이 건드렸는데 제가 사라졌어요. 한 남자를 위해서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 할 수 있어요, 채은아? 그때 못한다면서요. 그때는 인간은 혼자다. 이기적이라면서요. 이게 가실입니다. 이런 여자를 우리 여자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여자를 버려도 여자는 이 남자를 그리워서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할 수 있어서 제발 돌아와달라고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여성상. 근데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도 그래요? 그럼 네가 그 작품을 찾아오세요. 나는 이 작품을 설명할 뿐이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 작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기다리면서 장작 패고 거기서 나무 물 기르고 하는 내용을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네 여자 입장에서 남자들을 후들겨 패는 내용을 말해줄게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입속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내용을 창작할 수 없잖아. 네가 하나 이러한 뭐예요? 시조를 만들어 오세요. 그럼 네가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내가 해줄게요. 작가 김채은. 옛날에는 전부 다 항상 이런 내용이 99%예요. 남자는 가고 여자는 기다리고 이런 내용이 많았어요. 옛날에. 마음이 아프죠?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안 태어난 걸. 내가 이게 잘 됐다가 못 됐다가 아니에요. 이 작품은 하나의 해설할 뿐이에요. 알죠? 저는 여성 우대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성주의적이고 저는 여성의 그런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6번 갑시다. 자,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 해서 가실이 있고 나는 할 때 332조의 사문보의 율격을 사문보의 기본 율격을 확인할 수 있게끔 332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가실이 있고 나는 332를 확인할 수 있다. 채연아 1번 맞아요? 네. 왜요? 내가 물어볼게요. 질문. 가실이 있고는 5글자인데 왜 여기서는 3인데 그럼 3, 5, 2 아니에요? 맞잖아. 가실이는 3 맞아요. 나는 2 맞아요. 근데 가운데는 가실이 있고잖아. 3, 5, 2 율격이지. 왜 3, 3, 2 조라고 해요? 아니에요. 답은 1번이네요. 아니요. 왜요? 가실이. 네, 3. 그 다음은? 가실이. 에? 아니 문제에서 가실이 있고인데 왜 가실이라고 해요? 3, 5, 2잖아. 이제 왜요? 3, 5, 2 아니에요? 3, 1번 아니에요? 3, 3이라 했잖아. 네. 근데 가실에 3 맞다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가실이 있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가실이 3하고 가실이 3하고 있고 나는 나 아니 저기 문제는 나는 없잖아요. 진짜 싫어하네. 오. 그럼 여기 3, 3, 2 그럼 나는은 여기 없으니까 필요 없다. 야, 이거 아니 뭐. 문제 없다고. 와우. 전 미친 대답이에요. 나도 생각해. 아 진짜? 나도 그렇게 저도 생각했어. 저렇게 생각했었어요. 괜찮았어? 나 나는 안 쓴다 이 생각하고 있어. 와우. 기본 율격이에요. 그래서 기본 율격 때문이에요. 사문보를 기본 율격이라는 건 율격에서 기본적으로 3, 4, 2를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거지 여기는 두 개가 더 돼서 5로 약간 변칙이 조금씩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기본 율격입니다. 사문보를 기본 율격으로 하여라든지 3, 4, 2에서 이 3이 무조건 세 글자여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없어도 되는 게 사문보 율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3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여기가 3, 3, 2가 무조건 세 글자여야만 한가 아니라 스리슬쩍 5글자 정도 조금씩의 그런 변형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변형이 있어도 돼요. 사음보라고 해서 뭐예요? 사음보에서 딱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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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글자가 아니라 어떨 때는 살짝 3글자, 어떨 때는 살짝 5글자 정도의 변형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시조나 이러한 향가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 배울 때, 고전 시간을 배울 때는. 그리고 이 가시리는 고려 가요입니다. 앞에 배웠던 향가는 신라고요. 향가는 신라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조는 조선시대 쪽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건 고려시대입니다. 이것도 배경서식입니다. 얘는 가시리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고려 내용이고 시조는 보통 조선시대고 향가는 옛날 신라시대입니다. 위증질과 태평성대는 뭐예요? 음악적 효과를 넣기 위한 효령구 너무 좋죠. 날더러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임을 붙잡지 못하고 체념한테도 이거 맞나요? 나보고 어찌 살라고 체념했나요? 원망하나요?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체념은 아니잖아. 네, 체념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어요. 씨발 나보고 어찌 살라고 니 없으면 나 혼자 어찌 살라고 이거는 원망하고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나보고 어찌 살라고는 원망입니다. 그러면 체념은 어디 있어요?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뭐예요? 뭐다? 서러운 님을 보내노니 여기가 뭐예요? 체념이에요.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여기가 체념입니다. 이 정도까지.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시리가 원망을 하다가 체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제발 가시듯이 돌아와 주세요. 제발. 그래서 거기서 노래잖아요. 제발 나를 두고 떠나가시나요? 그 뭐지? 정녕 나를 그 있잖아요. 명성하고 노래 OST 그런 게 다 여기 가시리에서 출발한 노래예요. 여기서 시상을 떠올려가지고 그 있잖아요. 제발 나를 뭔지 알 것 같아. 그 노 고든 불러주고 싶지만 노래 실력이 안 돼서 부르지 않겠어요. 예찬이가 다음 시간 준비를 해오세요. 네? 이거고요. 네, 넘어갈게요.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빨려나 빨리 안 오나 개새끼야 빨리 와 이런 약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소극적으로 서러우니 보내니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의 정서 좋죠. 다음 넘어갈게요. 7번 작가가 밑글을 쓰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보기의 작품을 선택해. 이 작가가 이화후 흩뿌릴제 울며 자, 이화후 흩뿌릴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화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몰라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화후가 흩뿌린다는 건 뭐가 흩뿌리는데 중요한 거는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울면서 잡아도 뭐 했어 결국 이별한 님 울며 잡았지만 이별했어요. 임은 항상 님입니다. 추풍 낙엽 추풍이 몰라도 가을 추 어쨌든 낙엽에 져도 뭐예요? 날
생각하고 있는가? 저도는 너도에 너도 과연 이제 우리가 울며 잡았지만 이별했어요. 저도가 너도에 너도 날 생각하고 있는가? 저도 할 때 저가 나잖아요. 저는 할 때 저. 그래서 니라고 저를 니라 생각할 때 니도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천리라는 건 뭘까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겠죠. 먼 거리 적으세요. 멀리 먼 거리. 먼 거리 속에서 외로운 꿈 외롭죠.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건데 꿈만 오락가락 꾸고 있다는 거예요. 주제는 뭐겠어요? 이별 해서 뭐예요? 슬픔. 그리고 뭐예요? 그리움 아닙니까? 이별을 위한 슬픔 그리움 아닙니까? 윗글에 나타난 이별 상황은 보기에 초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 화우가 흩뿌릴 때 이때는 시간이겠죠. 어떤 시간에 어떻게 울며 잡고 이별하니 이별했죠. 이별 상황은 초장에 나타났다. 초장 좋죠. 윗글에 나타난 임에 대한 사랑은 보기에서도 변함이 없다. 뭐하고 있어요? 천리 먼 거리 속에서도 외로운 꿈만 꾸고 있죠. 그래서 얘도 변함없이 사랑하지. 변함이 있었으면 뭐예요? 개같은 년 버리겠다. 나도 널 버리고. 개같은 년이 아니라 개같은 놈. 나도 널 버리고 뭐 하겠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찾아가겠다. 보기에 초장과 참고로 이때 시절에는 이혼 따위는 어떤 시절이에요? 여자가 만약에 남자랑 만약에 헤어지든 뭐하든 끝나면 여자가 막 죽고 그래요. 이때 시절은 남자랑 결별을 하면 여자는 남자랑 이혼 따위는 없었고 남자가 죽든 남자가 버리든 이렇지 여자가 남자를 버린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 고려 가서 물어보세요. 왜 보고 물어봐요?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가 위에 있던 시절이고 여자가 위에 있고 남자가 밑에 있던 시절은 저기 언제 정도냐면 선사시대에 우가 하던 시절에 선사시대에 여자들이 애를 무지막지하게 낳으면서 여자들이 이때 막 100kg 시절이 있었거든요. 100kg 여자가 돌도끼 들고 남자들 머리를 쭉 팰 때 그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때를 찾아가 보세요. 그때로 가면 여자들이 인권이 높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말고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스를 가도 콜로세움 시대 막 그런 시대를 가봐도 항상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었어요. 어떤 시대를 또 찾아봐도 여자가 위에 있고 남자가 밑에 있던 시절은 고려, 신라, 백제 의자왕 들어봤죠? 3,000궁녀. 남자 하나가 3,000명의 궁녀를 이끌고 있고 고려, 조선 없어요. 그리스 시대도 아테네 할 때 남자, 여자는 그거 투표권도 없었어요.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뜯어봐도 선사 시대 말고는 여자가 남자보다 위에 있던 시절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남녀가 평등한 시대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뭘 감사해요? 이건 너희들의 권리를 찾은 거야. 감사할 게 아니지. 너의 권리를 이제 찾은 거야. 드디어. 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성에 대해서 스스로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해졌죠? 이 평등해진 게 당당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이해됩니까? 언젠간 남자가 개같이 일하고 여자가 위에 있는 날도 언젠가는 오겠죠? 맞죠? 이걸 꿈꿔보세요. 알겠죠? 제가 없죠. 응? 제가 없죠. 니 그때 없어요? 그럼 나는 모르지.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는 게 난 좋다고 한 적도 없고 이게 좋다고 한 적도 없고 전 이게 좋아요. 남녀가 평등한 시대. 자 갑시다. 와서 국어 수업만 하면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해요. 국어는 수업하면 안 돼요. 보기의 초장과 중장을 통해서 윗글의 상황을 이후에 시간이 흘렀다. 어디 있어요? 시간이 흘렀다. 3번. 가을? 네, 가을. 그럼 이 화우가 흩뿌릴 때가 언제일까요? 네, 봄입니다. 이게 가을입니다.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은 답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놓으세요. 잘해서 공부하세요. 윗글에 나타난 여mon과 달리 보기에서는 이미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천리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오락가락하고 있죠.
윗글과 보기 모두 청자로 설정된 임에게 직접 호소하나요? 직접 말하고 있어요? 외로운 꿈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어디서 직접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서 언제 호소를 해요? 답은 5번. 직접 호소가 없어요. 윗글에도 있나요? 직접 만나나요? 만나지 않죠. 그냥 혼자서 집에서 이 남자를 그리워해서 혼자 말하고 있지 누군가에게 전화통화 연결한 거 아니에요? 직접 호소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8번 딱 바로 보자마자 답은 딱 나와버리죠. 정답 몇 번? 8번에 1번? 왜요? 4번. 1별을 슬퍼해서 3을 체념하고 있다. 이거 적으세요. 네. 체념이 그거예요. 그냥 체념, 1별을 슬퍼해서 삶을 체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살 생각이 없다. 삶을 난 죽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죽을 거야. 체념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요. 체념했다. 삶을 체념했다는 말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체념하고 있어요? 삶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님이 떠나가는 거. 님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있지. 내가 이상한 말씀 안 되는데 내가 죽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님이 떠나가는 걸 막지 못해서 체념을 하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막 떠나지만 제발 돌아오소서 하지만 밥은 청청하고 있는 거예요. 밥은 열심히 먹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삶을 체념한다는 건 인생을 포기하고 님을 잊지 못해서 뭐에다 삶을 체념했다는 건 한강수에 몸을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뒤지러. 그거 아니잖아요. 뒤지는 거 아니에요. 주관적인 감정을 역설 없습니다. 역설 없습니다. 역설 찾아보세요. 역설적으로는 표현이 역설은 뭡니까? 반대로 말하는 거죠. 나를 밟고 가소서. 진짜 나를 밟아달라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역설입니다. 자기 희생, 절제. 자기 희생과 절제 있나요? 자기 희생과 절제 찾아봐야죠. 뭐예요? 절제는 있죠. 뭐하면 서운함을 아니 올까봐 두려워서 서러운 님을 나는 보내는 절제 심리가 있죠. 절제. 절제를 하고 있죠. 안 보내고 싶은데 보내야 되니까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고 있죠. 그 다음 앞에 또 뭐 있었어요? 절제 말고 자기 희생 있었나요? 자기 희생은 어디 있어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어디 있어요? 서러운 님을 뭐 하고 있어요? 보내느니 뭐예요? 가시듯이 돌아오소서라는 표현에서 어떻게 됩니까? 니는 떠나도 나는 안 떠나고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자기 희생 의식가 있습니다. 니는 떠났지만 나는 안 떠나고 지키고 있겠다가 자기 희생 의식가 있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입니다. 이 작가 4번이랬나? 4번 해볼까요? 오, 임을 축복하고 있어요. 와우!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어디 있습니까? Congratulation이 없죠. 축복하고 있으면 비록 나는 떠나도 당신은 제발 잘 살고 있으세요. 좋은 가정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사세요라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이 없잖아요. 초월적 존재 적어놓으세요. 달. 보통 달 같은 거 의존합니다. 달 같은 거 등장해가지고 달 보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초월적 존재에 의존한다고 해요. 보통 달이 등장합니다. (9번) 가볼게요. 윗글 시적 화자를 경험한 화자가 보기를 노래. 이 못 보던가 무선 일도 못 오던가. 왜 못 오고 있지? 너는 왜 못 올까?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담 쌓고 집 짓고 뒤주놓고 괴놓고 너를 결박했나? 와우. 왜 못 오는지 성 쌓고 담 쌓고 집 짓고 뒤주놓고 그 안에 괴놓고 팔짱으로 결박돼서 나를 찾아 못 오는 건가? 왜 패매가 안 오지? 얘가 패매를 보내기에 손가락이 잘려서 소금전에 절어져가지고 답장을 못하나? 얘들 있잖아요. 막 연인들이 딱 만났을 때 얘가 왜 답장을 안 하지? 엄마가 폰을 뺏어갔나?
아 얘가 지금 핸드폰을 볼 수 없는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 근데 또 씨발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온라인 떠 있어요. 개적 같네. 쌍으로 문고리를 댄 쌍으로 걸쇠에다가 자물쇠로 잠궈가지고 잠겨있나? 왜 그렇게 안 오냐? 씨발 왜 안 오냐? 한 해도 12달이고 한 달도 30일인데 왜 하루 안 오냐? 개빡쳐가지고 지금 글 썼죠? 와우. 이겼습니다. 와우 작작 이상 와우. 찾았다. 익명. 찍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별 당시에 서운했던 상황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냥.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지 혼자서 지금 오만 가상을, 레파토리를 다 쓰고 있죠? 임을 원망했던 이별 당시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임을 원망했는데, 이별 당시의 마음이 사라졌다. 임을 원망해서, 이별 당시의 마음이 왜 어디 사라지는데? 이런 말 없어요. 임을 떠나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임을 안 보낼 수도 있었는데 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미 돌아오기를 바라던까지 좋죠. 지금 이미 왔으면 좋겠죠. 왜 안 오나 하고 있죠. 이미 돌아오기를 바라던 이별 당시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1년은 12달이고 한 달은 30일인데 왜 하루를 안 오냐면서 뭐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네. 제목 매각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쉬는 시간도 지나갔고 오늘 벌써 길이지만 끝까지 다 마치고 네? 전화하러 가야 돼요. 누구한테요? 전화해요. 누구한테요? 친구야? 아니, 전 남친? 없어요. 엄마? 잠깐. 누구? 아니, 통화 선생님? 잠깐 그거 전화를. 누구한테? 네, 친구한테? 어? 저. 네가 니한테 전화를 하라고 한다고? 안녕 시연아? 왜? 엄마 잠깐 내한테 말할 게 있어. 뭔 말인데 이거야? 음악 내릴게. 음악 왜? 그거 전화해야지. 뭐 전달하는데?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전달 어떻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쌤이 언니한테 전달할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야죠 바보야. 어휴. 맞죠? 동준이가 막치 넣고 있어 이런 거예요. 전화해야 돼요. 내가 왜 했을 때 음악쌤이 나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럼 갔다 와 하면 될 거를 전화해야 돼. 네. 아니 왜안 가냐고 가세요. 가니까. 근데 그 30분에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어. 하기로 했단 말이야. 저기 와요? 저, 왜? 아니 그 즐거 있어. 이제서 못 쓰는데? 아 몰라요 저도. 또 몰라요? 아 저는 잘 몰라요. 저 아 이거 빨리 가야지. 이걸 받아야지. 가세요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세요.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